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과학 전 분야를 통섭하는 시간. 박문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구의 평균 기온을 결정하는데 바다와 공기, 대기 중에 어느 게 영향이 클 건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거는 전체 매스, 질량을 알아야 돼요. 대기층이 보통 10km까지 있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이륙 딱 하고 나면 밑에 구름이 딱 깔리는 순간 있죠. 예. 구름이 밑에 전부 다 깔리고 위에는 파란 하늘이 있는 그게 대략 10km입니다. 오케이. 그 10km 밑에를 대륙권이라 그래요. 지구 바다는 가장 깊은 데가 4,000m거든요.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잖아요. 공기 무게나 바닷물 무게나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 대략 뭐 이렇게 유추하죠. 틀렸습니다. 바닷물의 질량이 250배. 공기보다 물이 무거우니까. 그렇죠. 네. 엄청 무거우니까. 그러면 지구의 기온을 결정하는 것이 두 개인데 대양은 해류탕에서 온도가 바뀌잖아요. 해류순환 사이클이 대략 1000년 오답니다. 천년오더라는 건 지구 어떤 지점에 있는 바닷물이 예.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올 때까지 1000년 걸린다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2000년이고. 지구를 한 바퀴 완전히 도는 게 예. 2000년 걸린다? 예. 굉장히 간략하게 말하는데 지구의 기온은 압도적으로 해류의 순환이 결정합니다. 바다의 해류가 태평양도 있고 인도양도 있고 대서양도 있고 남극 바다도 있잖아요. 크게 네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 네 덩어리 바다 중에서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해류의 순환은 대서양입니다. 태평양이든 남극이든 인도양도 대서양 순환의 격가지로서 일어납니다. 태평양이 훨씬 더 큰데 지구 기온에 미치는 영향은 대서양이 압도적이다. 대서양의 순환에 의해서 나머지 순환 트리거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대서양 물 흐름에 의해서 나머지 물들이 연결해서 흐르는 것이다. 예. 순환 사이클을 이해하는 것은 자석에 N극, S극이 있듯이 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한 포인트가 남극이고 다른 한 포인트가 그린랜드 앞바다예요. 남쪽에 있는 대서양, 아프리카하고 남미 사이에 긴 대서양이 있죠. 그다음에 지금 칼리브해에 있는 미국 동부하고 아프리카 사이에 중간 영역 대서양이 있죠. 더 올라가면 영국에서 노르웨이 쭉 올라가서 북극에까지 연결 대서양이 있죠. 지구 기온을 특히 지난 500만 년부터 결정적으로 가장 많이 영향을 끼친 것은 바로 북쪽에 있는 그린랜드 앞바다하고 남극하고 그게 대략 15,000km입니다. 서로 떨어진 게? 예. 그러니까 하나는 남극, 하나는 북극이네요. 간단히 하나는 남극, 하나 북극. 그 두 포인트 사이로 흐르는 게 바로 대서양 순환율입니다. 머릿속으로 지도를 그려보면 아프리카하고 남미 대륙이 있죠. 거기에 16,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올라가면 카리브해하고 멕시코만 있죠. 거기서부터는 북대서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대서양이라는 게 단일 시스템이 아니고 남미하고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남대서양. 그렇죠. 그다음 북대서양. 이게 만들어진 시기가 다릅니다. 북대서양부터 먼저 만들어집니다. 북대서양은 이제 카리브해 위쪽하고 유럽 대륙하고 유럽하고 그린랜드까지. 굉장히 크죠. 대서양이 언제 생겼나 하면 1억 3천만 년 전에는 없었습니다. 1억 3천. 오마이사이언스. 또 나왔네 그냥.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는 그냥 강조. 가장 중요한 게 해류가 중요하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지구 기온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결정하잖아요. 온실효과 아시죠? 예. 자, 그럼 내가 질문을 해볼게요. 지구상에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가장 대규모 현상이 뭘까요? 그거 바다에서 나오는 거였잖아요. 육지에서 한라산이든 일본 후지산이든 그건 조석주의입니다. 태평양 밑에도 그런 화산이 10,000개가 있습니다. 10,000개나. 그보다 더 대규모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것은 대서양 중앙해령에서 방출하는 거예요. 대서양 중앙해령. 대서양 중앙해령이 바다 밑 거의 3,000m 밑에 15,000km로 남극에서부터 북극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3,000m 밑에 대서양 바닥이 갈라졌습니다. 트렌치 구조가 생겼죠. 거기에 마그마가 펄펄펄펄 설사시 넘쳐 올라온 거야. 이렇게 참호처럼 딱 갈라져 있는 거야. 거기 마그마가 막 올라와. 그렇죠. 그게 수천만 년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수천만 년 동안 마그마 올라오는 레이트가 일정하지 않을까 합니까? 처음에는 펄펄 하다가 나중에 점점 줄어들겠죠. 그것이 지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의 시간적 변화와 관계 있습니다. 바다 밑에서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 뿜은 거죠, 지금. 그렇죠. 밑에 해양판이 갈라지고 해양판이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태평양판이 저 남미 대륙 밑으로 들어가잖아요. 대략 1억 년 전부터 계속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한 100km 들어가면 녹아요. 그러면 화산이 어마어마하게 생기죠. 안대산 가보면요.
해발 5,000m짜리 산이 60개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태평양판이 남미판 밑으로 들어가고 한 100km 정도로 들어가면 거기서 폭발을 해가지고 마그마가 솟아올라서 그래서 올라가서 그 산맥이 되고. 그렇죠. 그 산맥이 만들어진 데서 화산이 분출하죠. 분출할 때 가스 속에 어마어마한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산화탄소 나오고. 대륙에 생긴 거잖아요. 그 버전을 바다 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규모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남극과 북극 사이에 있는 대서양이 아래에 있는 13,000km에 해당되는 트렌치 그 틈 사이로 마그마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거기서 나온 이산화탄소가 지구 기온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렇죠. 이걸 좀 더 크게 보면 중생대 2억 년 동안 전 지구의 대륙이 한꺼번에 뭉쳐졌다 그랬잖아요. 하나의 대륙이었는데. 하나의 대륙이랬죠. 대략 주라기부터 1억 4천만 년부터 지금 5대양 6대주가 됐잖아요. 6개 대륙으로 갈갈이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갈라진다는 말은 육지 대륙판이 이동을 하고 해양판이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화산활동이 일어납니다. 대륙판이 이동한다는 말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알프스 산맥, 노키 산맥, 안데스 산맥, 히말라야 산맥, 야들이 신생대에 다 만들어집니다. 어마어마한 화산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해양판이 움직여서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솟아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산막이 된 것이다. 그렇죠. 중생대 1억 2천만 년 전에 막 피크로 일어났어요. 갈라지면서 마그마가 어마어마하게 대서양 중앙 해령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올라오고 바다에 있는 플랑크톤이 다 죽어버려요. 중생대 2억 년 동안 그게 한 7, 8번 바다 전체가 무산소 상태로 빠져버려요. 플랑크톤이 수명이 한 일주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일주일 만에 분해가 돼야 돼요. 분해된다는 말을 간단히 말하면 불탄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불탄 때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죽어갖고 분해될 때 바닷물에 있는 산소를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전체가 깡그리 무산소 상태가 돼버린 게 중생대 때 한 7, 8번 일어납니다. 그러면 생명이 살 수 없는 물이 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산소가 깡그리 없어지니까. 부영양화 뭐 조사를 하고 환경하는 사람들이 이쪽에 산소가 없어졌다면 BOD만 하잖아요. 떨어져가지고. 예. 그게 바다에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경 오염으로 BOD 농도가 낮아가지고 생명체가 살 수 없다. 그 상태가 자연적으로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대규모 유기체가 죽어갖고 바닥에 쌓이겠죠. 그 쌓인 유기체가 바로 지금 지구의 석유의 기온의 50%입니다. 그 덕분에 석유가 난 거야. 대상이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사이드 이펙트들이에요. 자, 네. 그러면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서 신생대를 이해하려면 신생대 6,500만 년 동안의 큰 사건은 북대서양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 북대서양이 북대서양이 갈라지니까 다시 말하면 북미하고 유럽하고 갈라지는 겁니다. 그 사이에 그린랜드가 있고. 신생대 시절의 첫 번째 지질학적 이벤트 북대서양 균열. 북대서양 바다 밑이 갈라진 겁니다. 어마어마한 마그마가 솟아나왔겠죠. 대기 중에 이산화 농도가 높아져 갖고 신생대 초기에 한 1,000만 년 이상은 지금보다 온도가 평균 6도 이상 높았습니다. 지역 따라 다릅니다. 적도 부근은 2도밖에 안 올라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아시아 중위도에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온도가 심지어 12도까지 올라갑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지구 평균 온도가 6도 올라갔다면 위도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적도 부근은 영향을 별로 안 받습니다. 우리가 북위 38도 온도가 거의 10도 이상 올라간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중생대 때 어떤 사건이냐면요. 알래스카에 야자수 나무가 나옵니다. 알래스카에. 북위 40도 넘는 알래스카 지금 한대 지방에 가까운 중생대 때 야자수가 자라는 아열대 지방 기온이었습니다. 하와이 같았다는 말 아닙니까? 그럼요. 알래스카가. 그렇죠. 중생대는요. 남극에 빙하가 깡그리 없었습니다. 남극에 상록수 이파리가 나옵니다. 남극의 상록수. 네. 남극 대륙이 호주 대륙의 면적의 2배입니다. 그 많은 대륙에 1km 이상 빙하가 덮여 있잖아요. 남극의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거의 한 70m 올라갑니다. 근데 그 시절에는 남극이 상록수로 가겠다. 그렇죠. 북극 이쪽도 다 녹아가고 중생대는 해수면이 100m 이상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지금의 5배. 한 1,000만 년까지도 그거하고 동일한 기후입니다. 그러다가 신생대 들어오면 좀 추워져야 되는데 그게 가소가 된 게 바닥에서 마그마가 대량으로 나오면서 북미하고 유럽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